라디오 코리아 모닝 포커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슈 투데이. 네, 문화평론가 문수정 씨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뭐 넷플릭스에서 볼만한 영화나 드라마가 상당히 풍년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네. 시즌 2로 마무리된 더 글로리 보셨습니까? 네, 보셨는지요? 아, 저도 봤습니다. 네네. 네,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글로리가 사실은 이제 시즌 1과 시즌 2로 해서 김은숙 작가, 워낙에 한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작가이죠. 네. 특히나 이제 그 로맨틱 드라마의 그 장르에 있어서는 뭐 최고이다라고 표현하는 히트작들을 많이 남긴 그런 작가인데요. 이번에 조금 색깔을 달리 했죠. 네. 사회성을 담은 그야말로 잔혹한, 어떻게 보면 학교 폭력에 상처를 가지고 있는 이가 성장을 해서 사회에 나와서 그걸 괴로움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뭐 후 고발을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계획하에 이게 복수를 진행하는 그런 작품으로 이번에 발표를 했던 게 더 글로리인데, 네. 뭐 한국은 물론이거니와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켰고요. 미국에서도 지금 어제인가 보니까 9위까지 올라가 아직도 9위? 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만큼 많은 분들이 공감하기도 하고, 사실 미국의 시각에서는 굉장히 신선하다. 왜냐하면 학교 폭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사실 분리라는 거는 굉장히 센시티브한 문제 아닙니까? 네, 인종차별과 분리 같은 경우가 특히나 이 두 가지가 교합됐을 때는 정말 전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키는, 그리고 그 정말 톨러레이트하지 않는,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는 그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레이시스트와 그다음에 이제 이 학교 폭력 간의 그런 문제인데, 이 한국 사회에서 학교에서 그게 처벌이 되지 않고 사회에서 고발이 되지 않고 개인의 차원에서 복수극을 벌였다라는 거에서 굉장히 충격을 좀 받은 분들이 있고, 공감하시거나 아니면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도 미국에서는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 시리즈 2의 첫 번째 편을 보다가 이게 도대체 앞에 무슨 일이 있었었지? 기억이 나질 않아서 시즌 1이 다시 기억이 나지 시즌 1으로 가서 시즌 1을 다 보고 난 다음에 계속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네네. 요새 그러셨어요. 예, 요새 드라마들은 이렇게 스토리가 너무나 많고 복잡해서 말이죠. 네.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제대로 지금 스토리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더라고요. 네네. 이런 그 학교 폭력에 대해서 공권력이나 또는 사회가 해결을 해주지 못하니까 주인공이 나서서 스스로 해결하는 내용을 담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보면은 그 뭐 주인공 둘이서 또 복수를 하는 또 다른 복수를 지금 하게 되는데, 그런 것 자체도 또 불법 아닙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사회에서는 실제로 법의 그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이제 개인의 능력치와 개인의 노력치에 의해서 해결된다는 것 때문에 이게 일종의 판타지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20년 동안에 그 사회생활을 지속하면서 이 복수 하나로 모든 것들을 다 맞춰서 계획을 해서 치밀하게 그 작전을 짰다라는 게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나오게 되면 그 상처를 가지고 나오게 돼서 견뎌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일상에서의 삶의 문제라는 거, 생존의 문제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다 준비한다라는 게 사실 일종의 판타지다라는 거고요. 이것도 많은 분들이 이제 지적하시다시피 뒷부분에 들어가게 되면 그 남녀 주인공의 이제 미묘한 로맨스 관계가 또 그려지게 되는데, 이게 감정선은 좀 흐트리지 않는가. 그리고 또 실제로 정말 이 사건을 미스테리한, 그야말로 스릴러로 바라보고 싶으신, 그 장르를 바라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좀 방해 요소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데, 역시나 그 김은숙 작가의 그 말 재주 있지 않습니까? 대사를 쓰는 재주는 정말 말이 예쁘습니다. 정말 화려하죠. 네, 우리 옛날에 왜 그 김수현 작가님이라고 네, 김수현 작가님. 드라마에 그렇죠. 대단한 작가라고 그랬는데 정말 말 재주는 정말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캐릭터들 같은 경우에도 악역을 맡은 캐릭터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인공뿐만이 아니라 악역을 맡은 캐릭터들까지도 하나하나가 전부 다 정말 역동감 있는 그런 캐릭터로 잘 그려낸 것 중에 하나가 이 대사가 아닌가. 이런 대사덕을 굉장히 많이 봤다. 작가덕을 많이 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볼만한 드라마였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잠깐 지금 들여다봤는데 그 순위를 보니까 전 세계 그 시청 시간 6위에 올라가 있네요. 벌써? 그새 또 올라갔습니다. 자, 그 넷플릭스 드라마 가운데 그 왜 일타 스캔들도 있었고요. 지금 현재 또 신성한 이혼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듯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네네. 주시면 좋겠어요. 일타 스캔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도연 씨가 오랜만에 그 드라마로 이제 얼굴을 네. 들여게 된 거죠.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동안 이제 영화 작업만 했던 전도연 씨를 실제로 볼 수 있어서 많이 이제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야말로 뭐 그 코믹 로맨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말 아름다운 아기자기한 사랑 이야기인데 이제 좀 약간 달랐던 것은 무엇이냐면 평범한 사람이 이제 그 일종의 잘 나가는 학원 강사하고 그 연애 관계에 논의가 된다라는 것이 약간의 그 신데렐라 그리고 또 캔디 우리나라가 전형적으로 가지고 있는 로맨스 구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정말 넘어져도 울지 않는 뭐 굳건한 그 캔디의 이미지. 근데 그 캔디 이미지가 정말 잘 나가는 어떤 부유한 혹은 인기가 좋은 분하고 이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게 중년의 나이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배우도 그렇지만 실제로 그 캐릭터 설정 자체도 20대 사회초년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20대 후반의 그런 결혼 정년기를 앞둔 사람들의 로맨스가 아니라 이제 사회에서 일상에서 모든 것들의 그런 사랑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경험해 본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메인 캐릭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미혼모가처럼 보이지만 사실 미혼모가 아닌 네. 네. 그야말로 한 번도 결혼을 하지 않거나 애를 낳지 않은 이제 이모가 그 조카를 키우는 설정으로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색달랐던 게 무엇이냐면 중년에 가까운 사람들의 로맨스인데 굉장히 풋풋하게 그려졌다라는 게 많은 분들에게 자극도 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부분이 굉장히 신선하게 맞던 것 같아서 뭐 배우, 연기 여러 가지 이런 설정들 자체가 인기가 좋은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 주변 인물들의 아이들을 둘러싼 부모님들의 교육열 이제 이런 것들이 잘 혼합이 돼서 네. 한국 사회에서만 등장할 수 있는 로맨틱 코미디물이다. 학원 강사가 이렇게 인기가 좋을 리가 없거든요. 실제로 실제로 강하면 한국에서는 그만큼 강해요. 그렇죠. 일타 강사가 얼마나 네. 연봉도 많고요. 인기 많아요. 네. 네네. 그러니까 한국에서만 이게 사실은 가능한 어떻게 보면은 한국 사교 열풍이라는 그런 그 백그라운드 안에서 가능한 그런 거기 때문에 네. 뭐 많은 분들이 재밌게 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드라마가 달달하죠. 그리고 그 저는 끝까지 못 보겠더라고요. 너무 달달해서. 너무 달달해서. 네네. 신성한 이혼은요? 신성한 이혼은 조금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여러분들이 많이 좀 지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맞아. 전반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이혼 법률 이제 변호사의 이야기이죠. 근데 이혼 법률 변호사가 이제 케이스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나가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데 캐릭터들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캐릭터들도 잘 그려졌고요. 다만 개인의 이제 백그라운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캐릭터가 어떠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쪽으로 빠져들기 시작하면 항상 드라마는 너무나 그 멜로적인 요소로 심파적으로 빠져들게 되죠. 네. 그래서 사실 사건 법정 드라마로 이 드라마가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워낙에 배우 김수미 씨가 연기를 너무 잘하고요. 잘해요.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배우이기도 하고 역시 연기면에서는 그동안 어린 배우들의 그냥 톡톡 튀는 연기만을 이제 익숙하게 보셨던 분들에게는 네. 와 이런 배우가 있었지 우리에게 나는 또 감사한 마음으로 또 보게 될 수 네, 있는 정말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네.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흥미로운 게 저는 좀 맥이 빠지지는 않고요. 아니 저렇게 유명했던 저렇게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 왜 변호사가 됐을까? 그 얘기는 언제쯤에 나올까? 저는 그거를 기대하면서 계속 끌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네. 나오는 저 여자 주인공 오랜만에 한혜진 드라마 씨? 나온 네. 분 이름이 뭐죠? 한혜진? 한혜진. 네. 그분은 도대체 뭐 하는지 잘 모르겠대요. 저는 역할도 그렇고 그렇죠. 연기도 그렇고
뭐 왜 나왔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드라마에 네. 예쁜 여성분 한 분이 필요했던 거죠. 아, 그죠? 그래서 예전에 그렇게 배우가- 연기를 못하지 않았는데요. 역할도 그렇고 예, 이번에 좀 도대체 이상하다는 왜 나왔을까 느낌. 이런 생각을 들었고 네. 아까 그 글로리라는 영화에서 그 이모로 나온 분 있죠. 염희란 씨인가? 네, 이모로 야, 나오신 그분 저는 연기가 최고죠. 기가 막히다고 좀 생각하는데 정말 연기 잘하셨어요. 그런 분들한테 좀 이 에미상 같은 게 좀 갔으면 맞습니다. 좋겠다. 충분하죠. 네, 충분하고도 그런 생각이 좀 남습니다. 들었고요. 네. 그 밖에 어떤 드라마, 어떤 영화들이 또 있나요? 오늘 아마 많은 분들이 기대하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그 전도연 씨가 일타 강사로 이제 한번 넷플릭스에서 그 일타 강사도 지금 보니까 아시아권에서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은 작품이고요. 어허. 그리고 오늘은 나 지난번에 그 베를린 영화제에서도 선을 보였던 그 길복순이라는 아, 네. 영어 제목은 킬입니다. 이제 아. 그 킬러이기 때문에 킬복순이라고 해서 오늘 이제 개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들어가셔서 보실 수가 그래요? 있어요. 그런데 네네. 요거는 이제 영화이거든요. 그래서 전도연 씨가 사실 이런 장르 영화를 찍지 않은 건 아니에요. 뭐 카운트다운이라든지 그동안의 영화를 통해서 본인이 약간 이미지 변신을 좀 하고 싶어 하셨고 그래서 달달한 멜로뿐만이 아니라 좀 액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무협이라는 영화도 있었고요. 그래서 액션이나 아니면 스릴러 혹은 이제 이런 장르를 좀 도전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킬러로 분한 작품이죠. 그래서 오늘 개봉을 했기 때문에 한 2시간 15분 정도 러닝 타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들어가셔서 보시면 좋고 저도 아직까지는 이제 오늘 새벽에 개봉이 됐는데 제가 아직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감독께서 액션 장면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찍었다고 그런 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정말 기대가 큽니다. 오리지널 이 영화 제목이 뭐요? 킬힐? 킬. 그냥 킬. 그냥 킬. 복순. 네, 킬. 킬. 네네. 네. 그 캐릭터 이름이 길씨거든요. 네. 라스네임이 길. 그것을 이제 쓴 게 킬이죠. 킬. 네. 네, 저는 거기 킬러이기도 하고. 네. 구교환 씨가 출연해서 구교환 씨 보는 네. 재미가 또 쏠쏠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화평론가 문선영 씨와 함께했습니다.